영호는 사단장실 창가에 서서 저의 이름은 훈련장을 서아입니다.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0세, 별 하나를 단 저의 어깨는 이름은 무겁고도 서아입니다. 익숙했죠. 28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세월이 그의 등을 곧게 세웠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짐도 함께 지우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신임 운전병이 도착했습니다. 참모가 보고하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운전병이라니 벌써 7번째였죠. 군 생활이 길어지니 사람 보는 눈도 예리해졌지만 동시에 무뎌지기도 했어요. 누가 오든 그저 임무를 수행하는 부하일 뿐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은 지 오래였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한 명의 여군이 들어왔어요. 키는 165cm 정도,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긴장한 듯 곧게 선 자세. 영호는 습관적으로 그녀를 훑어봤습니다. 이등병 서아, 사단장님 전속 운전병으로 배속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영호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긴장하는 건 당연했어요. 25살 신병이 별단 장성의 운전병이 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수고했네. 편하게. 영호가 말하자 서아는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영호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울렁했습니다.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듯한 그런 익숙함이었죠. 전에 어디서 근무했나? 교육대를 마치고 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군에서는 사적인 영역을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그저 임무만 잘 수행하면 되는 거였죠. 알겠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서아가 격려를 하고 나가자 영호는 다시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묘했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걸음걸이랄까, 어깨를 펴는 방식이랄까, 뭔가 낯익은 듯 하면서도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죠. 다음 날부터 서아는 영호의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운전 실력은 무난했어요. 급제동도 없고 코너링도 부드러웠죠. 영호는 뒷좌석에 앉아 서리를 보면서도 자꾸 백미러 너머로 그녀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서아 이등병. 예, 사단장님. 운전은 어디서 배웠나? 민간에서 먼저 땄습니다. 그리고 입대 전에 3개월 정도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대리운전? 힘들었겠네. 괜찮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 말에 영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25살 나이에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 대리운전을 했다니. 그 나이 또래면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연애하고 미래를 꿈꿀 시기였는데 말이죠. 어머니는 어디가 불편하신가? 심장이 안 좋으십니다. 2년 전에 수술하셨는데 아직 회복 중이세요. 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상처를 건드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려왔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영호는 서아의 업무 태도에 만족했습니다. 시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고 차량 관리도 완벽했어요. 무엇보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았죠. 영호는 조용한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떠들썩한 건 피곤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영호는 서아의 인사 기록 카드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정기 인사 검토 때문이었죠. 서류를 넘기다가 그의 손이 멈췄어요. 모친 김지연. 그 이름을 본 순간 영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지연. 그 이름은 25년 전 그의 첫사랑이었던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영호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 만에 다시 듣는 그 이름. 그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아니 잊은 줄 알았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영혼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어요. 서아의 나이가 25이라면 25년 전 그 일이 있던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으니까요. 영호의 머릿속에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00년 봄 그가 25살 중위로 처음 부임했던 그 부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23살의 간호장교 김지연. 벚꽃이 흩날리던 그 길을 걸으며 지연이 웃었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얀 간호복 위로 떨어지는 꽃잎, 그리고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 영호는 그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았죠. 하지만 그 사랑은 석 달도 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한 통의 기밀 보고서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지연을 의심했고 결국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출당했죠. 영호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사단장님? 참모의 목소리에 영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아, 아무것도 아니네. 영호는 서둘러 서류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만약 서아가 정말 지연의 딸이라면?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봤죠. 옆에서 아내 혜정이 잠든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로 가득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지연이 떠나던 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비가 내리던 오후였죠. 지연은 짐을 싸서 나가면서도 한 번도 영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영호 중이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할 수 없죠. 그게 지연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만 봤죠. 그리고 25년이 지나도록 그 모습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일찍 사단장실로 출근했습니다. 서아가 차를 가지러 오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죠. 사단장님, 출발 준비 완료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에 영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니 이제 확실히 보였어요. 눈매, 입모양, 심지어 말투까지 모두 지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차에 탑승하면서 영호는 백미러로 서아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녀는 집중해서 운전하고 있었죠. 영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아 이등병, 어머니는 요즘 어떠신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산책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이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48입니다. 48. 계산이 딱 맞았어요. 지연이 지금 그 나이였습니다. 영호는 입술을 깨물었죠. 이제 거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군에 계셨나? 그 질문에 서아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예, 간호장교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전역하셨습니다. 영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간호장교. 그것으로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서아는 지연의 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머니는 재혼하셨나? 아니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말에 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이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군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영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훌륭하신 어머니시네. 감사합니다. 서아의 목소리에는
자긍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요. 영호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지연은 좋은 어머니였고 서아는 그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서아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25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거였어요.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았고 생일 축하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사단에 도착하자 영호는 곧장 참모장 상필을 불렀습니다. 상필은 영호와 동기이자 28년지기 친구였어요. 둘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함께였고 서로의 비밀을 알고 있었죠. 상필, 신임 운전병서와 이등병 말일세. 아, 그 여군? 일 잘하던데요? 그 아이 어머니가 누군지 아나? 상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서아, 김지연의 딸이라던데요. 인사과에서 들었습니다. 자네도 알고 있었군.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필은 25년 전 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지연과 영호의 관계도, 그리고 지연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떠난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김지연. 그 김지연 말일세. 상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도 이제 상황을 파악한 거였죠. 설마 그 아이가? 나도 확실하지 않네. 하지만 나이도 맞고 어머니 이름도 맞고 이거 큰일인데요. 상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에서는 친인척 관계가 있으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할 수 없었어요. 만약 서아가 정말 영호의 딸이라면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일단 조용히 해주게. 내가 먼저 확인해 봐야 하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 이 일은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영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의 군 경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서아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호는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서아 이등병, 혹시 아버지에 대해 들은 게 있나? 서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쥐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저도 묻지 않고요. 궁금하지 않나? 처음에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 말이 영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아는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다고, 어머니만으로 충분했다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내 아버지일지도 몰라라고? 25년 전에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라고?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호는 아내 혜정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혜정은 착하고 현명한 여자였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 무거웠어요. 결혼 20년 만에 과거의 여자와 그 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피곤해 보여요. 혜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호는 억지로 미소 지었죠.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혜정의 따뜻한 말에 영호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아내에게 어떻게 과거를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도 영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서재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한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벚꽃길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25살의 영호와
23살의 지연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 군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죠. 영호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젊고 순수했던 시절의 자신이 거기 있었어요. 아직 욕심도 없고 계산도 없던 시절. 그저 지연을 사랑했던 그 시절 말이죠. 미안하네, 지연. 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들릴 리 없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사단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50세의 나이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죠. 서아가 차를 몰고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다가가자 그녀는 재빨리 뒷문을 열어주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동작이었지만 영호의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하나하나 서 있는 자세, 심지어 숨 쉬는 방식까지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사단장님, 오늘 일정은 오전 9시 작전회에 11시 훈련장 시찰입니다. 알겠네. 영호는 짧게 대답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서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묶은 머리카락이 짧은 목덜미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마저 지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돌렸죠. 자꾸 비교하는 자신이 싫었어요. 작전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어요. 참모들의 보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서아와 지연 생각뿐이었죠. 사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전 참모의 질문에 영호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그 부분은 참모장과 상의해서 결정하게. 영호는 얼버무렸습니다. 옆에 앉은 상필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죠. 회의가 끝나자 상필이 영호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좀 이상하신데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 일 때문입니까? 서아 이등병 말입니다.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긍정이었죠. 상필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단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게. 지금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하셔야죠. 어떻게 확인하나?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시죠. 서아 이등병의 출생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몰래 조사한다는 게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죠. 생각해 보겠네. 영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단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단장님, 차량 정비 보고 드립니다.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호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들어오게. 서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차량 정비 일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책상 앞에 서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차량 주행거리 32,782km, 엔진오일 교체 완료했고 타이어 공기압 점검 완료했습니다. 수고했네. 영호가 말하자 서아는 경례를 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잠깐. 예, 사단장님. 앉게. 서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단장이 운전병더러 앉으라고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명령이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호는 서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눈매는 물론이고 코 모양, 입술선까지 모두 지연을 빼닮았습니다. 하지만 턱선은 달랐어요. 각진 턱선은 오히려 젊은 시절의 자신을 닮아 있었죠. 편하게 있게. 그냥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자네 왜 군에 지원했나? 서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 군 생활을 하셨는데 늘 그때를 그리워하셨어요.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걸었던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영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연이 군 생활을 그리워했다니. 그렇게 억울하게 떠났는데도 그 시절을 행복했다고 기억하고 있다니요. 어머니께서 군 생활을 좋아하셨구만. 예, 하지만 오래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2년 정도만 계시다가 전역하셨어요. 2년. 그것도 맞았습니다. 지연은 임관하고 2년 만에 전출 조치를 받았고 그 후 곧바로 전역했죠. 영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동기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전역하셨나? 서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만 하셨습니다. 억울한 일. 그 단어가 영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 억울함을 만든 장본인 중 한 명이었어요. 지연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외면했으니까요. 사단장님, 혹시 어머니를 아십니까? 서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호는 움찔했습니다. 그녀가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던진 질문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 그냥 사단장님께서 어머니 이야기를 물어보시길래 혹시 아시나 싶어서요. 아니, 모르네. 그냥 부하들 가족사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거야. 영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사단장님, 더할 말씀 없으시면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가보게. 서아가 나간 뒤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그날 저녁 영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멍하니 있다가 혜정의 부름에 정신을 차리곤 했어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어요? 혜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냥 업무가 좀 복잡해서. 요즘 계속 그러시네요.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영호는 웃으며 넘겼지만 혜정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결혼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영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옆에서 혜정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영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25년 전 일기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매일 일기를 썼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2000년 4월 15일 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김지연 중위를 처음 만났다. 간호과에 새로 온 장교라고 한다. 참 인상이 밝다.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식당에서 마주쳤는데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얼굴이 빨개졌다. 이상하게 긴장됐다. 영호는 그 글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5살 청년의 설레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아무 계산도 없이 그저 지연이 좋았을 뿐이었죠. 며칠 뒤 일기에는 더 구체적인 감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지연 중이와 벚꽃길을 걸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녀의 머리 위에 앉았다. 내가 손으로 꽃잎을 떼어주려다 실수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부드러웠다.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영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짧았는지도,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호는 상필을 다시 불렀습니다. 자네 말대로 해보겠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출생 기록 확인 말일세. 어떻게 하면 되나? 상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단장님, 그건 개인정보라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대로 계속 모르는 척하고 지내란 말인가? 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필이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사단장님, 진정하십시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무슨 방법? 직접 만나보시는 겁니다. 김지연 씨를 말입니다. 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을 만난다? 25년 만에?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만나나? 연락처도 모르는데. 서아 이등병 인사기록에 보호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전화하면 놀라지 않겠나? 그건 사단장님께서 알아서 하셔야죠. 저는 방법만 알려드린 겁니다. 상필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 결정은 영호 자신이 내려야 했어요.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지연을 만나야 할까요?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영호는 결심했습니다. 인사과에서 서아의 기록을 가져와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했어요.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죠. 하지만 선뜻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핸드폰을 꺼내 들고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5년 만입니다. 서아가 제 딸인가요?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훈련 중 차량 사고가 난 거였어요. 서아가 몰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랑에 빠진 겁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서아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팔에 찰과상을 입었어요. 영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의료진이 치료를 하고 있었죠.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서아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네.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야.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가 고개를 돌리자 한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아야. 그 목소리에 영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알아볼 수 있었어요. 25년이 지났어도 그 목소리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연이었어요. 지연은 응급실로 뛰어들어와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영호의 존재를 알아챘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지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오래된 아픔이 뒤섞여 있었죠. 영호도 말을 잃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본 지연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어요. 맑고 따뜻한 그 눈빛. 오래간만입니다. 김지연 씨. 영호는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공손한 말투였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단장님이셨군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아에게만 집중했어요. 엄마, 괜찮아. 큰 부상은 아니야. 어디가 아픈데? 갈비뼈에 금이 갔다면서? 괜찮아. 몇 주만 쉬면 나을 거래. 모녀의 대화를 듣는 영호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렇게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실감이 났어요. 의사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갈비뼈 골절이 있고 팔에 찰과상이 있습니다. 입원은 필요 없고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서아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영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사단장님. 그 말에 영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연은 서아를 데리고 병원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영호는 그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영호가 불렀습니다. 지연이 멈춰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제발 10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영호의 간청에 지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서아를 보며 말했어요. 서아야, 엄마가 잠깐 이야기하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 엄마, 괜찮아. 지연은 영호를 따라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만입니다. 그렇군요. 잘 지내셨습니까? 보시다시피 지연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영호는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몰랐어요. 서아, 제 딸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제발, 알면 뭐 하시게요? 책임지시려고요? 25년이 지나서 지연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이 아이한테만은 상처 주지 마세요. 그것만 약속해 주세요. 지연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영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25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 뒷모습 말이죠. 병원에서 돌아온 영호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실에 틀어박혀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한 줄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지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이 아이한테만은 상처 주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영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에게 진실을 알리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아이에게 갑자기 나타나 혼란을 주지 말라는 경고였죠. 서아는 일주일간 병가를 냈습니다. 그동안 임시 운전병이 배치됐는데 영호는 매번 그 차를 탈 때마다 불편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서아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했죠. 사단장님, 서아 이등병이 내일부터 복귀한다고 합니다. 참모의 보고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어요. 다시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평소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아가 정문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영호가 다가가자
그녀는 언제나처럼 정확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서아 이등병 복귀했습니다. 몸은 괜찮나? 예,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눈에는 그녀가 무리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갈비뼈 부상은 쉽게 낫는 게 아니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있을 텐데 말이죠. 무리하지 말게. 아프면 쉬어야 해. 괜찮습니다. 임무 수행에 지장 없습니다. 서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군인은 원래 그런 거였으니까요. 아파도 티 내지 않고 힘들어도 견디는 것. 하지만 그게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영호는 평소보다 서아를 더 자주 신경 쓰게 됐어요. 운전할 때 표정이 굳으면 아픈 건 아닌지, 핸들을 돌릴 때 팔이 괜찮은지 계속 확인했죠. 사단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느 날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가 너무 자주 신경 쓰니 이상하게 느낀 거였어요. 아니, 그냥 자네 부상이 걱정돼서. 괜찮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갈비뼈는 완전히 붓는데 6주는 걸리네. 영호의 말에 서아가 백미러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의아했어요. 사단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십니까? 나도 옛날에 훈련 중에 갈비뼈를 다친 적이 있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딸이 걱정돼서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영호는 서아를 대할 때마다 점점 더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작은 관심, 작은 배려. 25년 동안 해주지 못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서아 이등병, 점심은 먹었나? 예, 먹었습니다. 식사는 제때 챙겨 먹어야 해. 젊을 때 건강을 망치면 나중에 고생하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말해야 해. 영호의 잔소리에 서아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사단장이 일개 운전병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사단장님, 왜 그런가? 감사합니다. 저한테 잘해주셔서. 당연한 거지. 자네는 내 부하니까. 하지만 영호의 마음속에는 다른 말이 있었습니다. 자네는 내 딸이니까.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영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상필이 심각한 표정으로 영호를 찾아왔습니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감사실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아 이등병 인사 문제로요. 영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문제? 익명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사단장님께서 특정 운전병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혜? 내가 무슨 특혜를 줬다는 건가? 그게 다른 운전병들보다 유난히 잘 대해주고 업무 시간 외에도 개인적으로 챙겨준다는 겁니다.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서아에게 잘해준 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저 딸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으로 한 행동들이었는데 말이죠. 누가 제보했나? 익명이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부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영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히면 서아에게 상처가 갈 것이고 침묵하면 자신의 경력에 큰 타격이 올 거였어요. 감사는 언제 시작되나? 내일부터입니다. 서아 이등병도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알겠네. 준비하지. 상필이 나간 뒤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무겁게 흐려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다음 날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관들이 부대에 들어와 여러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영호도 오전에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단장님, 서와 이등병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상관과 부하 관계입니다. 다른 운전병들보다 유난히 잘 대해주셨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부하를 챙기는 건 상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식사를 챙기고 업무 외 시간에도 연락하고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서아를 다른 부하들과 다르게 대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혹시 친인척 관계는 아닙니까? 그 질문에 영호는 움찔했습니다. 감사관이 뭔가 눈치챈 걸까요?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서아가 곤란해질 거였어요. 영호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서아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호는 사단장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서아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혹시 눈치챘을까요? 2시간이 지나서야 서아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영호는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괜찮나? 예, 괜찮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던가. 사단장님과의 관계, 그리고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나?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잘해주신 건 맞지만 그건 상관으로서 당연한 배려였다고요. 영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다음 말이 그를 긴장시켰어요. 그런데 사단장님, 응? 쟤 때문에 곤란해지시는 건 아닌가요? 무슨 소리인가? 저 때문에 사단장님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요. 제가 사표를 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 돼. 영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어요. 자네는 아무 잘못이 없네. 그냥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서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여기는 부대였고 감시하는 눈이 많았으니까요. 감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부대원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았고 영호와 서아의 관계에 대한 증언이 쌓여갔어요. 대부분은 영호가 서아를 유난히 잘 챙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필이 보고서를 들고 사단장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사단장님, 말해보게. 감사 결과 특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영호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처벌은 중징계입니다. 사단장직 해임이 권고됐습니다. 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28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아를 챙긴 건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서아 이등병은 어떻게 되나? 경징계입니다. 하지만 부대 이동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그건 안 돼. 사단장님,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네. 서아 이등병은 아무 잘못이 없어. 영호의 말에 상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단장님,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위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영호는 즉시 상부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으며 서아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죠. 일주일 후 정식 인사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영호는 사단장직에서 해임되고
예편 절차를 밟게 됐어요. 서아는 타부대로 전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서아가 영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쟤 때문에. 자네 잘못이 아니네. 하지만 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서아 이등병. 영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자네는 잘못한 게 없네. 그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야. 이건 내 문제니까 자네가 자책할 필요 없어. 하지만 좋은 군인이 되게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군인 말일세. 그 말에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감사했습니다, 사단장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나도 고마웠네. 영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집에 돌아가 혜정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25년 전의 지연과의 관계, 그리고 서아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 감사 결과까지 모두 말했어요. 혜정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죠. 당신 힘들었겠어요. 미안하네.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괜찮아요. 저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요즘 당신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요. 화나지 않나? 화날 일은 아니에요. 당신이 그 아이를 챙긴 건 아버지로서 당연한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혜정의 말에 영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네. 일단 예편하고. 그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을 건가요? 진실을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이 부탁했네. 서아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하지만 그 아이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25년 전 지연이 떠나던 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호는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냈어요.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죠. 나 영호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지연이 전화를 끊을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이라니요? 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으로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호는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드디어 지연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영호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손에는 25년 전 함께 찍었던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죠. 벚꽃길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지연은 긴 코트를 입고 서 있었는데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앉으시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죠.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5년이 지났네요. 그렇군요. 많이 변하셨습니다. 당신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무거웠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어요. 서아는 제 딸입니까? 영호는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당신 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25년 동안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홀로 키워진 딸이 말이죠.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해서 뭐 하려고요?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았잖습니까? 그때 그 일로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이제 필요 없어요. 25년이 지났는걸요. 그래도 해야 할 말입니다. 그때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당신은 자신의 미래가 더 중요했잖아요. 나 같은 여자는 버려도 되는 거였고요.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왜 나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5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나는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어요. 억울했어요. 그런데 당신마저 나를 의심했죠. 당신만이라도 믿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영호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정말로 겁쟁이였습니다. 지연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안전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때 당신이 임신한 줄 알았다면, 알았으면 어쩔 건데요? 그래도 나를 지키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지연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전출당한 후 얼마 만에 임신 사실을 아셨습니까? 한 달 뒤요. 새 부대에 배치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연락하실 수도 있었는데 연락해서 뭐 하려고요? 결혼하자고 할 건가요? 아니면 돈을 주겠다고?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죠. 당신 없이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힘들었죠. 군에서 쫓겨났고 혼자 아이를 낳았고 일하면서 키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지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딸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서아는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당신 덕분이죠. 나는 그저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혼자서 잘 키워주셔서. 영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영호 씨,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아는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요? 제가 사단장직에서 해임된 건 아십니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한테 들었어요. 자기 때문에 곤란해지셨다고 하더군요.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25년 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서아를 보니까 당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25년의 시간, 딸의 성장, 모든 순간들을 말이죠. 이제 와서 깨달아봤자 소용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적어도 지금이라도 아버지로서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서아한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그 아이는 왜 사단장이 자기한테만 잘해주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당신이 해임됐다고 자책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사실을 말하겠다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아가 자책하지 않도록. 영호 씨, 지연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서아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버지라는 걸요. 왜입니까? 딸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뭐 하게요?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하지만 서아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다는 걸로 친구들한테 놀림받았고 학교에서 아버지 참관 수업이 있을 때마다 혼자 울었어요. 그런 아이에게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연의 말에는 25년간 홀로 딸을 키운 어머니의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영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신이 정말 서아를 위한다면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하지만 저도 아버지입니다. 딸을 알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은 25년 전에 가졌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연의 말은 냉정했지만 옳았습니다. 영호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서아는 행복합니까? 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예, 행복해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 자랑입니다. 다행입니다. 영호는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딸이 행복하게 자랐다니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당신은요? 행복하게 사셨어요? 지연의 질문에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성공은 했습니다. 사단장까지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후회하시는군요. 매일 후회했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 그게 제 평생의 후회입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대화는 여기까지인 듯 했어요.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서아가 기다릴 테니까요. 잠깐만요. 영호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가지고 계세요. 벚꽃길에서 찍은 2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었군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지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미안합니다. 그 행복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연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25년 전처럼 떠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연 씨, 영호가 불렀습니다. 지연이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서아를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군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알아서 할게요. 당신이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지연은 다시 걸어갔습니다.
영호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호는 정식으로 예편했습니다. 28년간의 군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동료들이 환송식을 열어줬지만 영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아는 이미 타 부대로 전출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멀리서 그녀가 차에 짐을 싣는 모습을 지켜봤을 뿐이었죠. 사단장님, 아니, 이제는 영호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상필이 다가왔습니다. 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28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네도 고생했네. 앞으로 뭐 하실 계획입니까? 모르겠네. 일단 쉬면서 생각해 볼 생각이야. 서아 이등병은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실 겁니까?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최선이야. 지연이 그걸 원하고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 가서 생각하지. 지금은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걸로 충분해. 상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죠.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벗으니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전하기도 했죠. 혜정이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고마워, 여보. 서아 양한테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응, 그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당신도 아버지잖아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는 책임을 다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야. 나는 2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나설 자격이 없지. 혜정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잖아요. 너무 늦었어. 늦은 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혜정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진실을 밝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담은 편지였죠. 서아 이등병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을 자네에게 먼저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네. 나 때문에 자네가 곤란을 겪었다는 걸 알고 있어.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운전병으로 일하는 동안 나는 많은 걸 배웠네. 성실함이 무엇인지, 책임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말일세. 자네는 훌륭한 군인이야. 자네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딸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길 바라네. 살면서 내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명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계급장보다 사람의 마음이, 출세보다 진심이 더 값지다는 것. 자네도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야. 그때는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네.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전 사단장 영호. 편지를 다 쓴 영호는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는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비록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진실을 마주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영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년을 살아왔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